예, 10일 3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는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입니다. 네, 10일 3판 승부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함께 들으시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한판 승부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볼 수 있고요. 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또 방송 안내, 고지도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 방송을 실제로 보시면서 또 함께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김성애 소장의 옳은소리 유튜브가 지금 15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14만 8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를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애 소장님의 팬 여러분, 저희 한판승부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진 작가님의 그 SNS 팔로워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끔 뭐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많이 인용이 되던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특히 적대자들. 아무튼 두 분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저희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 드리는 질문, 먼저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1119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작가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기수 1위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작가님의 SNS를 받아쓰는 저널리즘, 작가님의 발언을 받아쓰는 저널리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정말입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기자한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 뻔한 거 아니냐, 당신들 알아서 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자협회 본데 아니 그걸 인용하는 것도 기자들이고 또 그걸 또 비판하는 것도 기자들이고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인용에만 하고 깊이 있는 기사 안 쓰고 그러니까 있다? 저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가요? 늘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기자들하고 인터뷰에 일절 안 하거든요. 그런가요? 무슨 뭐 물어보거나 하면 일절 안 하고, 왜냐하면 기자들이 항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다가 이제 내 인용을 부적절하게 이렇게 맥락에 배치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아예 내가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글을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보도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고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럴 때 견해를 묻는 게 보통 시민단체, 시민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상당 부분 그 정권하고 결착이 돼버려가지고 뭐랄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묻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몰리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방향인 게 옛날 같으면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이제는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바로 인용을 쓸 수가 있고 SNS 발달로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저도 볼 때 이런 걸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쓴 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 저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자극적인 표현만 뽑아서 보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인용 당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럼 인용할 가치가 있는 글과 인용할 가치가 없는 글, 그걸 누가 판단하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더 위험한 사람은 그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인용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또 판단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제대로 쓴 글들을 인용을 하되 어떤 그 중에서 특정한 표현들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인용을 하는 것들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도 한판승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식적인 말씀이니까 저희 방송은 얼마든지 인용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제가 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건 인용하는 건 좋은데 그 맥락 있잖아요. 그 맥락에 맞게 좀 인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조동현 씨 그거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바지 아래 이런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남자들끼리의 협약이었고 그때 여성들한테까지 쿨한 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다라고 했으면은 그걸 인용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바지 아래는 그거 하나만 말아라. 그 문장 하나만.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한 게 되고 실제로 오늘 또 그 부분을 만났어. 내가 그 말을 했다라고 저를 비판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걸 뽑아요 제목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판승부 방송 내용 그 완성된 텍스트가 저희 제작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정도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소장님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크게는 없는데요. 아니 요즘 또 김성애 소장님 말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아, 좀 그렇죠. 있으면 이제 김성애 저널리즘이 비판을 받을 겁니다. 반사. 제가 이제 비난해야지. 아니 기자들이 지금 말이지 다른 특정인의 분 견해에 아니지만 너무 다른 분도 아니고 진중권 작가님 저에 대해서 그 점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비판을 받았잖아. 제가 어제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인터뷰의 내용을 좀 장난스럽게 저 이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 네. 자체 뭐 사실 별게 없었거든요. 추미애 장관님이 댓글을 다셔갖고 아. 그게 또 대거 인용이 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그런데 뭐 열 몇 개의 기사가 쏟아지지만 내용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털에 의해서 기사들이 클릭을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털에서 기사들이 좀 사라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저널리즘 문제입니다. 네, 김성애 저널리즘과 진중권 저널리즘 관련한 책을 한번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1001님의 질문. 소장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주겠다면서 뒷돈 챙긴 혐의로 구속됐죠. 윤우진 씨 의혹.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번 구속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 뭐 그건 전적으로 윤우진 후보의 입에 달릴 문제라서 뭐 여기에 무슨 윤우진 기대를 전 하거나 세무서장. 뭐 예. 그럴 수 없는 죄송합니다. 윤우진 세무서장의 예. 입에 달린 문제라서 이걸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것은 조호연 경찰청장이 그 경찰청의 정보국장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야 우리도 뭐 검찰 때릴 거 있나 찾아봐라고 해서 윤우진 세무서장을 잡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이분이 잡혀 들어갈 때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검찰 브로커로서 경찰이 어쨌거나 수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6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가 되고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구속이 되지 않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기록을 남긴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본인들 사건을 어떻게 덮어왔는지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끝까지 파헤쳐서 자기들끼리 처벌하지 않는 문화 이것만큼은 좀 꼭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그 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네. 윤대진 검사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좀 가까운 사이였다.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의혹이 나오는. 아닙니다. 그거는 근거- 상관없이 상관없이, 윤우진 세무서장과 이 윤석열 총장 본인 둘이 굉장히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도피가는 과정까지 윤우진 서장이 몇 차례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한 기록들도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윤대진 검사를 끼워 넣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근데 그거 뭐 윤우진 세무서장이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겠습니까? 예. 예. 네거티브에 너무나 많은 기대들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제 누구죠? 그 우상호 예. 의원이랑 저랑 의견이 동일한 게 예. 대장동이나 고발사주나 이런 네거티브들은 어차피 큰 본선 시작되면 본선 시작되면 큰 역할을 못 할 거고 결국은 아젠다 세팅이거든요. 아젠다를 누가 선점하고 그걸 이니시티브를 쥐느냐.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요. 예, 저희도 지칩니다. 예. 예, 그래서 화끈한 정책 토론을 예. 저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책을 화끈하게 토론할 수 있어요? 좀 그 양쪽이 갈릴 경우에, 네, 예, 네. 생각이 갈릴 경우에, 지금은 뭐냐면은 저쪽도 토론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말솜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던 모든 주요한 공약들이 사실 다 좌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쪽도 경선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선이 보이겠죠. 대립선이 보이고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재밌는 토론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한판 승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